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USDT를 통해서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걸 보이고 있죠, 지금. 68B 이상 올라오게 되면 코인 시장은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껑충껑충 갭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면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USDC를 통한 자금 유출이 멈춰야 되겠죠. 지금 위험 구간인 요 구간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39B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안에서 꼭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 그런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하락 갔다가 무슨 그렇게 큰 난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USDC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한 움직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39에서 44, 40,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꼭 비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상승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변동성 끝에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는 USDT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상승했던 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거는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도미넌스는 거의 2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9% 정도 있죠. 이제 곧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는 이더리움이 많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 계속 상승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로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이더리움은 많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이어받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불장식으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견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발로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장, 좀 큰 반등장, 이제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대장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요. 보통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하고 좀 약간 틀려 가지고 가격이 하락해도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상승해 버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도미넌스 차트에 약간 그 괴리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도 가끔씩 한 번씩은 봐 주셔야 현재 장세가 이렇게 이더리움이 이끌어가는 시장일 때 얼마나 더 견인을 할 수가 있는지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은 하다가 살짝 이렇게 지금 살짝 이렇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트코인이 현재 이더리움이 가격을 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어 이제 살짝씩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차피 따라서 전부 다 하락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마켓, 비트코인 시장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비트코인 마켓에서 모든 코인들을 대부분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한 의미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비트코인 설명할 때 이더리움 시간이 되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알트코인은 요거 아발란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아발란체 BTC 차트고요. 현재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여지죠. 아직까지 힘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힘이 이제 발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00097를 이상 상승을 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요거 생겼죠. 요 색깔은 월봉상 M 시그널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선, 그러니까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0.0009769 라는 겁니다. BTC 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씩 한번 보셔 가지고 현재 힘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마켓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BTC 마켓에서 거래를 잘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BTC 마켓을 봐야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 마켓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이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되고 이제 보실 때는 뭐 일봉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러한 도미넌스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쓰시려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 정도로 이제 보셔 가지고 현재 흐름을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T 차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차트를 올려 드렸으니까 그 아이디어 차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19.72서부터 20.30 요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지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거래하기가 좀 애매하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지받아야 될 곳은 여기 17.33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7.33과 19.72서부터 20.30 요 두 군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업비트 차트, 아발란체 업비트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상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MS 시그널선을 올라가면서 상승세 힘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MS 시그널선이 내려오기 전까지 27,570 위에서 이제 행보할 수 있는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겠습니다. 자, 여기 일봉상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 27,570원이 있잖아요. 여기를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행보를 할 수가 있는지 가 중요하고 저항대는 여기 31,000원에서 35,000원 요 사이가 저항대니까 이 저항대를 맞이했을 때 부분 매도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7,570원이니까 요 구간을 돌파할 때 뭐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지지 구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서 먹을 건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항대가 요게 바로 위에 있으니까 27,570원을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로 요게 27,570원이 주봉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할 때 돌파 매매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저항대가 너무 가까워서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여기 쳐놨죠. 그래서 요거 24,800원에서 25,650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때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렇게 되면 거래 전략으로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 생태계를 많이 확장하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과 협업하는 관계가 여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장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지 않은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 뷰에 아이디어로 올리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그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 코인 정도 되거든요. 그 코인들이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인들로 아이디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나올 불장에서 그러한 그 코인들이 큰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지 확장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검색이나 이제 그런 걸 찾아보셔야 되겠죠. 보통인 거는 코인 마켓캡이나 뭐 일단 코인을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쟁글이라든가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시다 보면 다른 코인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협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그 코인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그 대장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 코인이 아발란체 코인 생태계에서 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생태계가 이제 하나의 그 생태계를 이룰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수많은 코인들이 들어갈 겁니다. 토큰들이 들어가겠죠. 토큰들이 들어가서 그 아발란체 생태계를 이제 확장을 시킬 거고요. 그 아발란체 그 생태계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폴리곤이라는 이제 그 생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발란체 생태계와 폴리곤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에서 이제 그 창시가 돼서 이제 퍼져 나오면서 이제 에이다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을 보였죠. 하지만 아직도 그게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근데 이렇게 코인 생태계가 이제 서로 확장이 되다 보면 그런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 생태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아발란체 코인 생태계, 저기 폴리곤 생태계, 그 다음에 크레이튼 생태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 콘트랙트로 전부 다 이제 뭉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제 사업성이나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생태계에 속해 있는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생태계는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코인 생태계가 저는 한 15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코인 생태계, 이제 아발란체 코인 생태계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커지는 이제 토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토큰들이 어, 나중에는 이제 분리해서 자기만의 코인 생태계로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금 그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나가질 못할 겁니다.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독립을 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존에 존재했던 코인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코인 생태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벌써 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생태계를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은 멀지 않아 한 3, 4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 에이다의 그러한 저기 발전, 이제 개발 속도,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이제 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제 발전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코인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그 코인 생태계에 있는 그러한 그 코인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거래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곤의 BTC 차트입니다. 지금 크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항상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봤던 차트 움직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이라고 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저항 때 여기 최고점 있잖아요.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HA 하이, 여기 지점이 여기서 이제 살짝 또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제 계속 이제 밀고 올라가죠. 이게 밀고 올라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죠. 신고가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은 우리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딱 하나예요. 하이캔 아이씨 몸통 캔들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면 일단 부분 익절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부분 일정하고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신고가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를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하이키나시의 몸통이다. 지금 주봉상이니까 요 정도겠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여기를 떨어지게 되면 약간 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할 거는 없어요.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떨어진다고 팔아야 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는 구간은 이제 여기가 깨졌을 때죠. 왜냐면은 HA 로우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을 가겠죠. 그 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 살짝 사서 올라가면 다시 매도하고 그러면은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그러면서 계속 모아가다 보면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장이 왔을 때 그러한 코인들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
설명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 전략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익 실현 방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실현을 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현금이 좋아? 그러면 100%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 매도를 하게 되면 한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100% 청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파동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한 파동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반파동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는 4분의 1 파동이네요. 4분의 1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 매도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좋게 매도를 했어요. 거의 고점에 이제 매도를 했죠. 그러면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아, 여기서 다시 사 가지고 나도 요 꼭대기에서 다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다시 사. 가격이 또 떨어져. 그러면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와.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물타기를 해. 그래서 이제 평단가를 좀 떨어뜨려. 근데 이제 다시 안 올라와.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물타기 돼서 여기서 이익 본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물려 있는 이제 그러한 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 청산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한 파동이 끝날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으시다면 100%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뭐 한 50%나 60%뭐 조금이라도 남겨 놓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 파동에서도 하게 되면 이제 평단가를 맞추게 되고 그다음에 그 초조함이 좀 덜합니다. 이게 코인이 일단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업비트 차트나 뭐 이제 그 원화 차트 우리나라 차트에 보면은 인제 거래 내역 이제 투자 내역이 이제 잘 나와 있어서 수익 보고 있다는 게 다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좀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 이제 상승하려고 그럴 때 좀 사도 이제 플러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좀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거래할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코인 15개 코인 외에는 전부 다 단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100% 매도, 그다음에 나중에 한파동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사서 다시 올라갈 때 먹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이제 칠리즈입니다. 그래서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코인을 장기로 끌고 갈 건지, 그러면 장기로 끌고 가야 되면 그 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하기 전에 벌써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 지점, 첫 번째 매도 지점, 그다음에 이제 손절 지점 3개가 나와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금 규모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투자 기간에 따른 이제 그 거래 방식, 이제 얼마나 어떻게 올라갔을 때 이제 분할 익절하고 어떻게 그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이제 거의 뭐 100% 수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수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를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수하는 코인들은 단타하는 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리즈를 거래를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단타니까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손절 라인만 정해서 거래를 하고 상승을 해서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서 100%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부분
익절을 할 건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매도를 할 건지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뭐 홀딩. 그래서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제 쭉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컷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전략은 거래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위한 그 지점이 사실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맥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목표들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폴리건 USD 마켓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 주봉상 M 시그널선 지나가고요. 월봉상 M 시그널선 지나가니까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이 여기하고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돌파하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폴리건 업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14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월봉상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가격을 이렇게 버티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일봉상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와요.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 구간.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월봉상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1350원이니까 요까지 올라가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 두 가지가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 요게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0 지표에 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밑에서 이렇게 저항받게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현재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딱 보이죠. 지금 밑에서 저항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자, 내가 이 폴리건을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저항을 받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죠.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중요한 지점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뚝 떨어졌을 때 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여기서 덜컹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맥점 구간이니까 얘가 뚝 떨어질 때도 여기서 한번 덜컹 거려요. 그래서 이 덜컹 거릴 때 나는 뭐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언제? 지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면은 자꾸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놔야 돼요. 지금 이제 요게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아직까지 머리는 냉철합니다.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 두시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발란체와 폴리곤은 상태가 되게 좋다. 어제 설명드렸던 그 코인들보다 상태가 좋다라는 거가 어제 올렸던 아이디어 그 코인보다는 좀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아이디어만 계속 올리다 보면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코인을 이제 한 번씩 갖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뭐 적극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정말 얘가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시뮬레이션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한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에서 얘가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차트 공부나 현재 저의 그런 지표를 이용한, 어차피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 지표가 가리키는 지지와 저항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도 제가 공개하고 있는 이 지표를 사용을 해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칠리즈 BTC 마켓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상태가 뭐 딱 봐도 뭐 아시겠죠? 상태가 딱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의 뭐 꼭대기에 있습니다. 현재 요 구간 1132 사토시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러 날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132 사토시를 못 넘어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23 여기 사토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HA 하이선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이제 상승할 힘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상승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거는 그냥 얘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가격을 해놨다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끝점에서 얘도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추세는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격에 도달했을 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그 가격에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지지를 받았을 때 난 사야지 하지만 얘가 계속 이게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지지선이 이제 추세선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살짝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네. 그래서 매수를 안 해. 근데 살짝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때 산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샀어야 되는데 더 올라와서 사게 되죠. 그래서 매수 평등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선이 여기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손절을 안 해. 이게 매도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서 매도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추세선도 어느 정도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그는 게 아니고요. 근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의 근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스토캐스틱 RSI거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RSI 이제 고점, 이제 가장 높은 여기 고점 있지 않습니까? 고점을 서로 연결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고점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고점은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를 선을 그어서 이러한 추세가 생긴 거고요. 저점은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러한 걸 추세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얘가 올라왔다 꺾여야 되기 때문에 후행성입니다. 이제 그리기가 이제 힘들죠. 근데 어차피 추세선은 후행성입니다. 그 그림이 나오고 나서 선을 긋지 나오기 전에 선을 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여기하고 연결해서 이제 선을 긋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터치를 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 여기 그 지표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긋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삼아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선은 그냥 추세를 보는 선이지 사실상 거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추세선과 맞닥뜨리는 요 지점이 이거 지지와 저항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맞닥뜨리는 요 지점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거래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추세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생기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추세선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추세선이 여기 없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는 이제 단지 이제 여기 지지와 저항선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선은 주봉상에서 그린 거고, 요 실선은 이제 월봉상에서 그린 거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갔겠죠. 터치를 거의 안 한 것 같으니까. 또 올라가서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332 사토시를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근데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세가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뚝 해서 여기를 뚱 하고 이제 뚫고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1023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에 근거가 있고요. 요 지지와 저항선에 근거가 있으면 요 지점은 사선이더라도, 사선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더라도 근거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월봉상 요 지지와 저항선, 주봉상 저기 그 뭐야, 지지와 저항선, 그다음에 여기 추세선을 이용한 그 다음 매물대, 저기 변동성 기간은 12월 5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이런 거를 그려 가지고 여기서 뭐 변동성이 나오겠네,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그게 전달하는데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 이게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요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추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는 거 아닙니까? 자,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이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0.1858에서 0.24,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뽕 하고 상승하게 되면 이제 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2816, 여기로 0.24를 올라와서 0.2816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0.3665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를 터치를 할지, 터치하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지, 이제 그게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힘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봉상 HA 하이선도 있고, 여기 일봉상 HA 하이선도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요 위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의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 그런 그 손절 라인을 항상 생각하시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점 이렇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0.18 58에서 하락해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커트해 버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0.1199,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커트가 필요한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내가 현재 매수 평균 단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추세가 그 변동성 기간은 이제 12월 12일 날 되겠습니다. 12월 10일 날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리즈 업비트 차트입니다. 칠리즈 업비트 차트에서는 벌써 다 올라왔어요.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지점인 317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지지를 받게 되면은 11월 말일 날쯤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힘은 되게 좋다,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봉상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HA 하이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1차 고비는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377원. 377원에서 1차 고비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봉상에는 이제 그러한 선을 이제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사실상 이제 휘청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의미는 여기서 이제 휘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청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휘청할 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다가 첫 번째 매도 지점을 딱 해 놓으시게 되면 상승했을 때 매도를 일단 조금 해요. 뭐 얼마 정도 이제 뭐 매도를 이제 그 분할 익절을 딱 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흔들어도 어차피 이득이니까 그냥 기다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저 꼭대기에서 팔 거니까 더 기다려야지.' 해서 기다려. 예, 여기서 이제 팔아야지 425 원에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얘가 377 원에서 올라왔다가 340 원, 50 원, 345 까지 내려왔다가 377 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흔들어. 그러면 여기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칠리지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흔들었을 때 버틴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막 15일 뭐 한 달 막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흔들어 대 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목표했던 그 투자 기간보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 계획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코인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이 있다면 어 묶여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금 계획이 이제 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요걸 첫 번째 중요한 여기 저항대 아닙니까? HA 하이선이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지만 좀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분할 익절을 딱 하게 되면 얘가 흔들어 대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쪽에 이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수익을 봤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이제 커트하셔도 가능하고요. 어 그렇지 않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기다려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지점도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매수 지점, 첫 번째 매도 지점, 그다음에 스탑로스 지점. 요 세 점은 항상 거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의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거의 20%를 향해서 도미넌스가 20%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한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가격은 낮은데 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는 이제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이더리움을 이제 잡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호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비트코인이 이제 휘청하게 되면 휘청하게 되겠죠.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USDT 차트고요. 지금 주봉상 M 시그널선을 지금 밀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 시그널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참 중요하고요. 현재 위치 중에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대가 좀 되게 넓습니다. 1622에서 1879,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항대입니다. 지금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제 슬슬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게 되면 1879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 있다. 조금 싹 올라가더라도 다시 쑥 빠져버리는. 그래서 쪼끔씩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쑥 올렸다가 쑥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하락했다가 또 쑥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 코인으로서 이제 다른 그 알트 코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쭉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힘들다. 이제 장기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서 벌써 매수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얼마 상승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여기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하여튼간 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더리움으로서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1620일까지 올라와서 여기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비트코인도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은 뭐 지금보다 더 난리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난리가 쳐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만 내리면 거의 원상복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 할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서 상승을 딱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상승할 때마다 분할익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타를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올라갔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급등을 한번 쭉 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멈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도지코인을 지금 보게 되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제가 167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7원에서 지지받고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근데 가격이 상승했다고 167원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대.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 근데 가격이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상 거의 못 버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해 가지고 먹을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해요. 이거 다 커트하시게 될 겁니다. 손실이 나니까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전에 사셨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 자본이 많은 사람들, 일명 세력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농락당하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316원까지 올라갈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입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버텨요. 여기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못 버텨요. 이거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요. 여기 167원 깨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다. 그러면은 그러겠죠. 아, 나 물렸어.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러면 와, 살았다. 또 내려가. 물렸어.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계속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가네. 내 매수 평가를 자꾸 터치했다가 올라가긴 올라가네.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자꾸 밑으로 내려와도 기다려요. 평균가로 다시 나의 평균 단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다린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옥을 맞이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을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불나방입니다. 이제 그런 불나방은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의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2만 50원, 2만 50, 2만 50에서 이제 그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28,92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8K까지, 그러니까 거의 29K죠. 29K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힘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새로운 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내가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6달 되면서 하이킨 아이씨 몸통 캔들이 되게 얇아졌죠. 예,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러면 조만간 여기서 더 2만 50포인트 그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세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쩍 올라오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 저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에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2만 50포인트가 뭐 거의 요게 끝점에 지금 어떻게 맞았네요. 그래서 주봉 현재 거래를 사실상 제가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도 올려드렸지만 뭐 상승하든 하든 13K에서 15K까지는 터치를 해야 이제 큰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현물 거래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런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 왜냐면은 접점 구간을 아직 완성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접점 구간을 만들어야 여기가 접점 구간이라고 알고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구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현물 거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샀다가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죠. 뭐 여기서 조금 사고 뭐 기다렸다가 저 밑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뭐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을 현물로 거래한다라는 거는 조금 힘든 거고요. 아싸리 그럴 돈이 있으면 그나마 이더리움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던가 그래 가지고 좀 더 단기적인, 어차피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겠다는 얘기는 중장기로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싸리 그러려면 현재 상태가 비트코인이 별로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이 있으면 아싸리 알트코인 단기로 먹던가 아니면 이더리움에 넣어서 좀 더 길게 보던가 그러한 식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저기 선물 거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선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봉 차트고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인 1.13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MS 시그널선이 1시간봉에 이렇게 보시기는 벌써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놓게 되면 이제 MS 시그널선도 이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쭉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는 여기 2122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롱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롱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는 터치할 것 같습니다. 2794는 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위에서 조금만 살짝 밀어도 바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약한 거고요. 이제 얘가 지금 하락한다고 있어도 롱이 조금만 힘을 줘서 탁 치게 되면 쑥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122, 그 다음에 2794가 큰 이제 지지와 저항,
때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힘은 되게 클 것이고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또한 힘이 되게 클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상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USDT 도미넌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겁니다. 6.9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USDT 도미넌스는 이게 하락하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속단 말로 급등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쭉 하락하겠죠.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USDT도 이제 하락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더리움이 상승을 살짝 멈추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살짝 이제 그 숏이 좀 세게 딱 밀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상승이 딱 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당히 거래하기가 좀 무서운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선물에서는 좀 먹을 수는 있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입하게 될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현재 요 구간은 방향성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있죠. 얘 여기 원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원이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척 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상승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터치를 해서 하락하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고요. 현재 신규 진입할 구간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괜히 섣불리 요 구간에서 진입했다가 그냥 휩세에 걸려 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그냥 2중 3중으로 그냥 계속 손절 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MS 시간선이 1시간 봉에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는 좀 상태가 좀 살짝 안 좋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요 구간 11,366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않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그림은 살짝 안 좋다라는 겁니다. 지지를 받을지 저항을 받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살짝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커졌죠. 내려와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스닥에 대한 그 움직임이 코인 시장에 직결이 될 건지 직결이 안 될 건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USDC를 통한 자금이 계속 빠지게 되면 그 주식시장에 이러한 그런 지수 차트나 나스닥 차트 같은 이러한 지수 차트하고는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가능하면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